네, 오늘 저녁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예, 전당대회 결과가 아주 참 멋있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시나리오로 짠 것도 아닌데 역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당원들은 위대하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위대하다. 오늘 저녁만큼은 이렇게 자축하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득표 수와 득표율은 뭐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대를 지난 3월 3일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쟁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번 전대 단 하나의 목표는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꼭두각시 후보들을 척결하고 축출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제가 설정한 그 목표가 100%, 120% 실현된 전당대회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화끈하게 이겼습니다. 당대표 후보에서는 천하람이를 14% 득표로 밀어냈고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서는 허은하를 9.9%, 김영태를 10.87%로 축출해버렸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기인이를 18.71%로 쫓아냈습니다. 100% 목표 달성 한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암덩이 같았던 유승민 세력, 이준석 세력, 김종인 세력 이 자들은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집단적으로 배신했던 그 행태를 언제든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을 이번에 확실히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심판하고 척결해버렸습니다. 전당대회는 우리 자유파의 승리요.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굳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압도적인 정치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3월 3일 입장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채택된 룰 중에 당대표 경우에 1차 과반이 안 되면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돼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왕의 과반이라면 1차 과반이 자연스럽고 흔쾌하다. 1차의 과반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과반을 만들기 위해 쥐어짜기식으로 하는 결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1차에서 흔쾌하게 과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책임당원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그렇게 논평하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로 1차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결선 투표 같은 옹색한 이 상황을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흔쾌한 승리죠. 이렇게 돼야 다른 후보들도 기분 좋게 승복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도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응집된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줬고,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성과 권위가 더 굳건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선전입니다. 이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발표된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의 똘마니 첫 모시기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서 역전시킨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즈음에 이거 안철수가 3위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바닥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주최한 총선 승리 전략 토크의 축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안철수 후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김종인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똘마니한테 이게 뒤처져서 2위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이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 그 순간 합당 정신이라고 하는 거, 단일화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부정될 수 있다. 저 이준석이, 유승민이가 마지막까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 세력이 내세운 이 똘마니 꼭두각시한테 안철수 후보가 진다면 설사 김기현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당은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가 저 이준석의 똘마니 천모시기한테 져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축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여러분께도 호소해 드렸어요. 오늘 결과를 보고 제가 안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전도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고,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아직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라서 당연히 당의 조직세도 별로 없는 안철수 후보를 23%라고 하는 이 득표로 2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또한 위대한 당원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했던 최고위원에서 저 이준석의 똘마니 이 허모시기, 김모시기를 따 돌렸다고 하는 점,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제 최고위원은 득표 순서대로 이제 수석 최고위원과 2, 3, 4등이 되는데요. 김재원 17.55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는 거냐 했더니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당간당합니다 해서 간당간당 김재원이 돼버렸었는데,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해안이 있어요. 김재원이 17.55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 유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 원내대표도 유고시에는 이 세 번째 서열인 수석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이 수석 최고위원을 김재원 후보가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2위 최고위원은 김병민이 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중반 여론조사에서는 이 김병민 후보가 저 이준석 똘마니들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이 벌어져서 다들 걱정들을 하셨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김병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표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이겠죠. 김병민이 16.10으로 2위 최고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3위가 조수진입니다. 13.18. 그리고 4위가 태용호입니다. 13.11. 뭐 거의 동수가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 조수진은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저는 4위지만 3위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이 4위 태용호 후보의 당선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4월 3일 4.3이죠. 그런데 이번 전대에 그 합동연설의 첫 번째를 제주에서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태용호 후보가 제주도 4.3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뭐 좌파들의 아주 맹공격을 받게 됐고, 그러자 선관위가 정말 생뚱맞게 태용호 후보에게 더 이상 4.3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를 보내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용호 후보를 급하게 초청을 해서 태용호 후보의 생각을 대신 알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용호 후보는 나왔지만 4.3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4.3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태용호의 다른 4.3을 제외한 다른 정견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3에 대한 논평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고 당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이므로 아무리 그 경고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일단 선관위의 경고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태용호 의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신에 고성국 TV가 4.3 문제에 대한 입장을, 태용호 의원의 입장을 전하고 설명하겠다. 네, 그 태용호 의원을, 태용호 후보를 여러분이 최고위원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결과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청년 최고위원은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장해찬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아미고 회원이면서 아미고 청년단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식 후보를 유일하게 저희가 거명하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막판에 한 이틀 3일 남기고 이제 저희들이 호소하는 바람에 김정식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김정식 후보에게 표를 주셔서 꼴찌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내심 그 이준석의 똘마니 이모식이라고 하는 자를 제치고 김정식이 2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꼴찌를 면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황교안 후보가 8.72%로
이준석이가 내세운 똘마니 천모시기에 비해서도 한참 차이나는 꼴찌를 한 것이 못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누가 봐도 대선 후보인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전대에 나가서 그야말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듣보잡 천머시기에 비해서도 차이가 나는 4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후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자신을 성찰하면서 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정치 행보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가야만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은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 또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재원은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김병민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조수진은 맨 앞에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태영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장예찬은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1차 과반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함께 승리하는 흔쾌한 전당대회가 됐습니다. 안철수는 페북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총선 승리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김기현 후보에게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낸다.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준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 황교안은 당의 힘을 받다. 무너졌던 당이 되살아난 것을 보고 감격했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다. 할 말 다 했고 국민과 충분히 소통했다. 책임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완하겠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 강력한 국가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신속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자유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촌철 살인이었습니다.